폭박사 시간을 통해서 항상 어떤 타이밍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어떻게 투자할까 대처하는 방법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 책을 읽거나 어떠한 그 부동산 강의를 들어보면 그 시대에 맞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알면은 좀 평생 써먹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은요, 부동산 투자 차익형 대 수익형 부동산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답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늘 항상 차익형만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형이 좀 많이 밀리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수익형에서 굉장히 재미분들은 또 수익형만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현업에서 많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차익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차익형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한 번에 그냥 팔아서 오르면 신경 안 쓰고 몇 년 있다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고요. 수익형 투자를 하면 너무 귀찮다, 그리고 세입자와 부딪히는 게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부동산 투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잘 공부하면은 가장 노력에 비해서 좀 많이 버는 그런 부분이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직장 다니는데 아침 8시,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부동산 투자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날로 그다음에 거저 버는 세상보다는 좀 더 노력해서 버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차익형 투자와 수익형 투자할 때는 타이밍, 어떤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정책, 그다음에 규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파리 부동산 조치 이후 4월 2일 양도세 이제 중과세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노선도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 IMF 끝나고 2000년 부동산 가격들 서울 강남이고 뭐 관계없이 3억에서 5억이면 다 살 수 있었는데, 그런 3억 5억짜리가 30억 20억이 돼버렸고, 또 강북 같은 경우에 2억에서 3억 하던 것들이 이제 12억 이렇게 11억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가슴 아픈 시절이죠. 이때 집 못 구하신 분들, 투자 안 하신 분들은 막 2억짜리가 하루아침 1억씩 오르는 그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격이 꺾이게 되죠. 이때는 또 하우스 푸어가 많이 생겨가지고 뭐 미분양 같은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니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경기 활성화를 많이 주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12년과 13년 바닥을 치고 더 떨어지겠지, 그냥 난 전세 살면 될 거야 했는데 가격이 좀 더 오르고, 뭐 더 많이 올랐으니까 옛날 생각하고 떨어지겠지 했더니 더 오르고, 이제 2016년 17년 들어와가지고 뒤늦게나마 묻지마 투자를 하신 분들 이제 또 다시 부동산 규제하고 하니까 가슴이 좀 애매한, 가슴이 아픈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제 2018년 어떨까요? 라고 한다면 모두가 신문을 보던 어떤 전문가들에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좋은 지역, 유망한 지역은 조금씩 약간은 오르겠지만 기울기가 좀 낮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역전세난으로 역시 좀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이런 성장기를 멈추고 성숙기에 접어든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또 투자의 종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조합이 됩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몇 가지, 뭐 땅,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주택 이런 형태로 돼 있지만, 결국은 뭐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재개발과 재건축, 또 건물을 더 부셔서 상가를 만들기나 사무실을 만드는 그러한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차익형을 생각한다면 땅과 아파트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땅은 당분간 인구의 어떤 절벽,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시장의 확대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땅 투자는 당분간 좀 쉬어가야 된다.
안 쉬어갈 경우에 오히려 위험 요인이 많아서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땅 투자할 때는 다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경기 활성화될 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땅 투자할 때는 이제 만약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서울과 경인 지역 사이에 있는 서울 주변의 땅들 외에는 가격이 당분간 오를 적이 없다. 그리고 땅 투자는 또 해서 그 지역을 찝어서 가기에는 너무 심리적 고통이 좀 심하니까 당분간 땅 투자에 대해서는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대표적인 차익형이죠. 아파트 전세 끼고 갭 투자하면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데 이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따가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오피스텔 요즘 각광받고 있죠. 좋은 지역 역시 애매한 지역이거나 새해가 안 나가는 지역들은 오피스텔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사무실 위험하지만 잘 고르면 현재 투자 가치가 높고 주택도 역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투자를 할 때 오늘은 하나 예시를 할 텐데 고려사항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40개 지역, 서울의 25개구 전부와 부산 그리고 경인 지역 일대 최작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인가 아닌가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본인이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수익형도 좀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됐다. 그리고 가계소득. 이제 그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나면 가계 이제 대출도 받거나 전세 이런 부분은 있는데 가계소득,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계소득과 그 다음에 내가 월세 나오는 부분들을 좀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투자자의 연세, 나이가 좀 중요하겠죠. 젊은 층하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투자의 영역과 방향이 틀립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차익형 투자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봐야 의미가 없죠. 월세를 받아서 다 쓰고 가는 게 더 나은 부분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지금 현재 2012년과 13년 이 시기에는 4억 5억짜리들이 8억에서 12억짜리까지 가격이 올랐죠. 아마 4, 5년 동안에 급속히 올랐는데 그 부분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원래 과거의 고점까지 오르는데 신속하게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 위에 오르면 좀 더디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가와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텔은 가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꾸준한 수익률로 5%에서 6%대의 수익률을 계속 가고 있었고 최근에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다소 낮아서 4에서 5% 정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2018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차익형과 수익형 부동산에서 저는 수익형 쪽이 당분간 향후 5년간은 수익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 활성화를 해서 돈을 많이 푼다고 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IT, BT 또 AI 등 새로운 4차 산업 가격 많이 돈을 이제 많이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결실이 나와서 소위 구매력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는 저는 4, 5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바로 결실이 나오지 않고 4, 5년, 짧게는 길게는 뭐 10년도 가겠지만 4, 5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일하는 새로운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어떤 경기는 이제는 뭐 IT라든가 4차 산업형 쪽으로 많이 제도적으로 규제를 푼다라면 어느 정도 가격이 완성되는 4, 5년 정도 부동산 규제도 어느 정도 풀릴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게 좋느냐? 저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통해서 약 5%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5% 정도면 곱하기 5년 하면은 통장에 25%는 쌓이겠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 가격 상승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세 차익과 확실한 월 수입 25% 정도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5년 동안의 투자는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10억짜리 지금 12억, 20억 오른 아파트에다가 25%를 하려면은요 5억 정도 때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2억 5, 6천 정도 더 올라야 되는데 이제는 가격이 상승기는 어느 정도 멈추고 앞으로 약간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하락을 오고 갈 거라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릴 것 같진 않습니다.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 이어갈 거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수요층이 어떤 투자뿐만이 아니라 실거주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IMF 끝나고 그다음에 2008년 미국발 리먼 브러스 끝나고 나서 가격이 폭락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좀 오르는구나 하는 그런 면역력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가격의 대폭락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이라든가 또 수도권 내에 너무 수요를 공급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공급해서 전세 수요마저 없어서 역전세난이 많이 되는데, 이런 데는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투자로 갔다는 분들이 돈을 갖고 못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역전세난과 하락, 그리고 매물이 거래가 안 되면 자동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지역이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린 지역도 가서 보시면은요,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가나 오피스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상가는 돌아가겠고요. 오피스텔은 아파트값 떨어지면 주변에 오피스 가격도 떨어지니까 매우 주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할 경우에는 핵심 매머드급, 서울이라든가 부산 아니면 대구 이런 것처럼 매머드급 그런 상업 및 업무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매우 높겠지만, 기타 지역은 오피스텔은 좀 위험한 그런 상황에 접어졌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을 오늘 이 시점에서 앞으로 2022년 정도를 내다보는 그러한 미래를 예측하는 강의를 한번 해드렸습니다.